인천 시민의 수혜를 본다는 입장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잣도가 159%에 달하는 서울 9호선은 공항철도와의 직결 사업을 통해 6량 8편성의 철도가 추가 취입되므로 혼잣도를 낮추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박재우입니다. 요즘 인천 지역에서는 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9호선 직접 연결 사업에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두 철로가 직접 연결이 되면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환승하지 않고 바로 지하철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 계획이 세워진 것이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네. 오늘 얘기를 나눌 서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직결 사업 이게 뭐 어떤 사업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인천공항이나 네. 또 그 인천 시민분들이 강남을 가고 싶으시면 일단 공항철도를 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포항역에서 내리셔가지고 네. 다시 9호선을 이제 갈아타시거든요. 이제 그런데 직결이라고 하면 공항철도에서 타셔가지고 중간 내리지 않고 그냥 쭉 9호선을 따라서 강남까지 가는 이제 이게 직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을 보시면 뭐 1호선이면 1호선만 다니고 그렇죠. 2호선 2호선만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1호선을 운행하다가 바로 중단 없이 2호선을 가는 이런 게 직결인데 지금 하는 게 이제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결하는 겁니다. 그럼 인천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거기서 타면 예를 들면 뭐 서울 강남권이나 강동권까지도 인천공항에 내려서 바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공항철도가 이제 서울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데 강남을 가려면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인천에서 내리신 분들도 바로 강남 그리고 지금 이제 보훈병원이니까 네네. 강동 그리고 또 이게 9호선이 또 추가 연장 사업이 계획돼 있거든요. 네네. 강동까지. 그러니까 뭐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편리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이 이미 한 20년 전에 예정이 돼 있던 사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유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요. 물론 인천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루트가 이제 한꺼번에 직결이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거꾸로 이 강남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사시는 분들이 공항 9호선과 공항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해서 인천공항을 들어오실 수 있다 이런 사업도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어지면은 80.2km가 되고요. 네네. 그래서 편도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33차례, 네네. 나가는 게 또 33차례 정도 돼서
총 8세트라고 그러죠. 8세트가 더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벌써 한 2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천 시민이나 그 서울 시민이 원했던 거라기보다는 국토부,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원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던 거는 뭐 당연하게도 이 9호선이 지금 굉장히 그 혼잡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나 이 수도권 주민들도 한 번에 인천공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결을 해야 된다. 그게 이미 99년도에 결정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9호선이나 공항철도나 이제 뭐 민간 자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 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장애가 있었지만 두 개 다 이제 9호선은 이제 서울시의 영역 하에 있고 공항철도는 국토부, 정부의 영역 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 사업을 통해 갖고 총 2천억에 되는 이런 직결 사업비를 어떻게 분담하고 또 운영비를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얼개가 이제 그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2015년도 코티 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이 있어 갖고 그대로 하면 2019년도에 벌써 해야 될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미 뭐 20년 전에 계획이 돼 있었고 또 2019년도에는 완공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유정훈 교수님 이렇게 연결이 되면 실질적으로 바로 탈 수 있으니까 운행 시간도 되게 짧아지겠어요? 네,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네. 뭐 인천공항에 이제 가실 때는 지금은 아마 이제 공항 리무진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네. 짐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직결이 되면은 뭐 강남도 지나서 뭐 삼성역도 지나서 그러니까 종합동장에서 공항까지 한 78분, 80분이 안 걸립니다. 엄청난 속도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한 80km 더 늘어나면 네네. 지금 이제 인천공항철도도 완행 있고 급행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9호선도 완행 급행이 있는데 다 네네. 급행을 선호하세요. 네. 근데 만약 이렇게 이제 직결로 80km 되면은 사실 극급행 운행도 가능합니다. 정말로 이제 강남에서 주요 몇 개만 서고 그다음에 인천공항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78분인데 더 줄여서 그렇겠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로 공항 이용하시면 더 편해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좀 빠지면 또 이제 광역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서로 편해지고 네. 서로 윈윈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강남권에서 지금 뭐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뭐 강남권에 혼잡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뭐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시면 1시간 정도 안팎에서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여유가 있어지시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삼성동 공항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체크인을 먼저 하시고 이제 대부분 리무진을 많이 타시는데 네네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이게 버스는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대로가 어떻게 바뀔지 그렇죠. 모르니까 예. 불안하시거든요. 그래서 생각 시간보다 훨씬 더 먼저 가셔서 공항에 이제 좀 대기하셔야 되는데 철도는 장점이 정확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로 내 이제 체크인 시간에 맞춰가지고 네네. 시간 낭비 없이 이제 공항에 갈 수 있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외국 이제 출국하시는 분들 또 공항 뭐 비행기 시간 같은 게 그럼요. 정확해야 예. 되는데 뭐 그런 시간에 늦지 않게 맞습니다. 도착할 수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장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 배준영 의원님 아까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 결정적으로 이게 잘 안 된 이유 뭐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요약해서 한마디로 지금은 결국은 운영비 부담을 누가 하느냐로 이제 좁혀졌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운영비 분담을 이제 서울시는 인천시에 분담을 요구하고 인천시는 이미 시설비를 분담을 한다는 요청에 동의를 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11월 달부터 예결위를 통해서 국토부 장관이나 총리한테 질의를 하고 2년 동안 질의를 4번이나 해서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인천시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9호선 뭐 이런 분들을 모여서 회의를 7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세훈 시장도 뵙고 또 유정보 시장님도 뵙고 여러 차례 뭐 노력을 하고 현장에서도 KBS와 같이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운영비 문제로 지금 물리적으로는 통해 있지만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산을 보자면 공항철도와 9호선을 연결하는 게 있어서 뭐 제가 볼 때 크게 보면 새로운 객차를 구입해야 되니까 객차 구입비,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니까 교통이라든지 시설 보완하는 예산, 그리고 이제 개통하고 나서부터 필요한 운영비, 크게 보면 그렇게 세 가지 부분의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그 객차 구입비, 그리고 이제 전체 시설 교통하는 시설비, 이런 두 가지 부분은 이제 그래도 합의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나머지 남은 운영비가 남아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1년에 총 한 88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승객 기준으로 한 75%가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승객이다. 그래서 그것을 비율로 하니까 1년에 66억 정도는 인천시에서 내라. 22억은 자기들이 내겠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안을 던졌는데 그 인천시에서는 그것을 뭐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교수님,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 이용하는 선로에서 인천 구간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인천 지역 주민들은 좀 급한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서울 지역은 좀 덜 급한 거 아닌가, 약간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뭐 이미 이제 그 직결 사업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데 뭐 인천시가 좀 급하고 서울시는 좀 덜 급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서울시가 급하지 않다라는 걸 동의하지 않고요. 네네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천에서는 지역 주민도 그렇고 또 지역 정치인들이 열심히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알려진 거고요. 네네네. 서울은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좀 없어서 알리지 않아서 그런 거지. 네네. 저는 서울시도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 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지금 폭발적인 어떤 공항 수요가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서울시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 송파구, 뭐 서초구, 강남구, 저는 구청장님 좀 나서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지역에 물론 다른 뭐 동작구도 다 영향을 받지만 맞습니다. 네. 어쨌든 강남 3구의 그 많은 분들이 그렇죠. 공항 갈 때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이 또 엄청난 관광 도시인데 서울을 방문하는 그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9호선이 직결이 되면 정말로 이제 강남으로 편하게 올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급하지 않다는 저는 이제 잘못된 판단 같고요. 이게 좀 이슈가 좀 덜 됐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도 이거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고 서울 강남에 있는 이제 그런 강남 3구, 그다음에 강동, 뭐 동작이라든지 이런 구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과 관련해서 김포공항역에 가보면 직결되어 있는 선로가 이미 완공되어 있다고 합니다. 완공되어 있다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지금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 텐데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시죠.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전동차에 올라탑니다. 이렇게 직결된 시설이 벌써부터 갖춰진지 인천 시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다음 역은 종점인 개화역. 그런데 중간에 왼쪽으로 또 다른 선로 하나가 나타납니다. 저 왼쪽 부분이 어디라고요? 잠깐 멈출 수도 있습니까? 예, 그냥 우리가 이쪽으로 안 가고 저쪽으로 가면은 그냥 공항철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지하철, 서울 지하철 9호선하고 공철하고 이미 선로가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이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왼쪽으로 쭉 가면 인천공항이 나온다는 얘기. 철로 벽면에는 왼쪽이 공항철도, 오른쪽이 9호선이라는 표지판까지 친절하게 붙어 있습니다. 철로 바닥을 보면 선로 전환기까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로만 바꾸면 지금 달리고 있는 9호선 전동차가 개화역이 아니라 인천공항 방면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저기 전기시설 같은 게 안 돼 있다 이거죠. 네. 지금은 인천공항 방면 철로를 사용하지 않아
철문으로 닫아두었는데요. 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철로가 잘 놓여져 있었습니다. 일부 설비와 신호만 보완하면 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가 환승 없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배 의원님, 어떻게 지난번에 같이 가서 직접 보시기도 하셨는데 열차는 이미 또 선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니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7차례 회의 중에 한 차례는 너무 답답해서 네네. 좀 그 서울시 공무원, 인천시 공무원 9호선 공항철도 와서 좀 봐라. 네네. 이미 우리가 이렇게 다 시설이 돼 있는데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오고 가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는 정말 잘못하는 거다. 이런 네네.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회의를 같이 하고 그때 KBS와 동행해서 같이 열차를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뚫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휘발유가 없다고 해서 안 다니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럼 신호 주기만 지금 바꿔주면 네. 왼쪽 가느냐 오른쪽 가느냐 요 신호 주기만 바꿔주면 바로 지금 갈 수 있게는 돼 있는 네.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 구입비도 이제 그 정부에서 부담하는 거라든지 이런 네. 지자체 부담은 어느 정도 다 약속이 세팅이 다 돼 있는 거고. 돼 있는 거고. 뭐 운영비 문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그 운영 주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게 이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볼 때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현재 공항철도라든지 서울 지하철 9호선 모두 그 인천이 운영 주체는 아닌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9호선은 뭐 서울시가 말하자면 주체고요. 예, 그리고 공항철도는 국토부 정부가 주체죠. 그러니까 이 두 노선을 갖고 있는 측에서 사실 열차도 사고 시설비도 하고 운영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네. 예, 그게 행정의 원칙이고 지방재정법에도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만약에 저기 돈을 뭐 필요한 운영비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현 상황에서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시행령에는 그 지자체 사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돈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돼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좀 슬기롭게 서로 접점을 찾아가느냐 이게 지금 과제입니다. 네. 뭐 우리 유정 교수님 그렇게 보면 공항철도라든지 서울 지하철 9호선 이 협의가 금방 얘기한 대로 서울시와 인천시의 협의 문제에서 조금 더 폭을 넓혀보면 어떻게 정부와 서울시가 조금 더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공항철도의 성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공항철도는 인천공항을 만들면서 인천공항 이용객을 위한 이제 전용 철도로 그렇죠.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주관이 돼서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공항철도의 이용도 좀 떨어진 측면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천의 청라라든지 계양 중요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 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서로 윈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공항철도가 이제 여전히 이제 공항 이제 진출을 위한 전용철도 성격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인천 시민들의 도시철도 기능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전체에 어떤 광역철도 기능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정적으로 보면 서울시와 국토부가 당사자지만 사실은 인천시도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제 현실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는 인천시도 포함해서 3자가 논의하는 틀이 그게 이제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준영 의원님 그 아까 말씀처럼 여러 차례 현장에서도 직접 현장 설명회 나왔고 또 의원님 뭐 방에서도 뭐 광역 협의를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서 또 협의 요청도 하고 국토부 장관도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기관들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서울시의 지금 입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은 지금 서울 지하철 여러 노선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그거를 이제 메워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상시적으로 나가는 운영비를 시작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단편적인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8세트를 더 늘려서 다니게 되면은 혼잡도도 굉장히 줄어들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에 거의 전역에서 이 공항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인천시의 입장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인천시 아쉬운 점도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쟁점은 시설비 중에 약 10%, 40억 원을 부담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한테도 답변을 얻어낸 게 아니 그 인천시에서 시설비 한 40억 정도만 내면은 해결될 거다. 그게 마지막 쟁점이다. 네네네.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저한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다음서부터 인천시를 설득을 했고, 근데 인천시에서도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와 정부에 관련된 건데 돈을 왜 내냐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꼭 돼야 되니까 40억을 내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때는 이미 서울시에서 생각이 그때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뀌어서 시설비를 내더라도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서울시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가 이제 약속을 안 지킨 측면도 있지만은 인천시에서도 조금 결정을 일찍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이게 해야 되면은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법령을 개정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저같이 입법가의 입장으로서는 그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는 법령을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할 수 있다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너무너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천 중구 그리고 서구, 계양구가 다 이게 잘 되면은 좋은 영향을 받는 그 영향권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이것을 함께 풀어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좀 접점을 이제는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당히 그런 부분 운영비 분담 문제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유정훈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약간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는 뭐 몇 년 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인천 시민이 더 많기 때문에 운영비를 인천시가 더 많이 낸다. 그 비율이 뭐 한 75%씩이나 된다. 이런 자체 발표를 냈었는데 뭐 서울시의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방적인 주장이기도 한데 그걸 조금 더 객관화해서 그런 이용 비율에 따라서 조금 뭐 분담할 수 있게 서로 탄력적으로 운영비를 좀 조정하는 뭐 이런 방안을 서로 논의 과정에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네, 일단 75%라는 거는 이제 지금 아직 직결이 안 된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직결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 통행 패턴이 바뀔지는 모르거든요. 지금은 불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서울 주민들이 많이 이용 안 하시지만 이제 편해지면 또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게 철도 같은 경우는 100% 팩트로 정확하게 어디서 타셔가지고 어디서 내리시는지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개통 후에 정말로 어느 지역에서 타고 내리신 분들이 더 많이 이용했는지는 이제 팩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이제 결과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약간 좀 이제 오해가 있는 게 서울시가 운행 주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는 뭐 서울 메트로가 됐든 뭐 RX가 됐든 그다음 민간 철도 사업자 됐든 철도 사업자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요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 뭐 이익도 내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중요금 정책이 네네. 시민들 이용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원가보다 낮게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메트로가 적자가 나니까 그걸 서울시 메꿔주니까 서울시가 운영 주체인 거 보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요금의 결정은 또 지자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적자가 이제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저히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운영비 적자는 사실 이 이슈가 훨씬 큰 문제거든요. 이제 그거는 따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이거는 결국 시민들이 수도권은 사실은 한 생활권인데 수도권 주민들의 편의가 뭐냐를 보고 한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서울시에서
뭐 운영비 이슈를 가지고 이게 되니 많이 하는 거는 저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 놓고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요금이 원가보다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비를 서로 합리적으로 분담할 건가 이런 부분은 이제 그다음 논의해야 되는데 자꾸 운영비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앞단에 논의를 안 하니까 이 부분은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9호선과의 직결 문제에 있어서 운영비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을 서울시가 다 부담을 100% 다 부담을 하게 되면 이제 공항철도 9호선뿐만 아니라 다른 연결 노선 이제 뭐 수도권의 경기도 쪽 뭐 남양주라든지 다른 뭐 광주 다른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와 연결되는 네네. 노선들이 많은데 뭐 이런 지역 노선에서도 서울시가 100% 다 부담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서울시의 재정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더 서울시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걸 좀 이번에 100% 다 하는 것보다는 뭐 이번 기회에 조금 분담해서 하는 이런 걸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서울시의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장이 약간은 이제 그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올해 4월에 이제 개통한 진접선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4호선을 이제 남양주 연장하는 거. 이제 그게 그 같은 경우도 남양주 구간 같은 경우에 네네. 그거는 이제 남양주에서 운영비를 분담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연장선에 대해서 서울시가 100% 분담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도 합리적으로 서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당연히 물론 서로의 이제 그 협상은 과정이 있습니다. 서로 좀 더 유리하게 그렇지만은 합리적으로 협상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연장선을 이미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 당연히 저는 그래도 진접선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제 논의가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네. 차원에서 이런 어떤 직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고 좀 평면한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입장에서 우리 배준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그 자체 조사로 75%가 인천 시민이다. 그래서 인천시가 75%더 많이 운영비를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직결이 되면 오히려 거꾸로 서울 시민들이 훨씬 더 이용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75%라는 거는 그 정말 과한 얘기라고 아니할 수 없고요. 네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서울 시민들의 9호선의 혼잡도를 완화시키고 또 인천역의 접근성을 그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경우를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네. 정부 영종 같은 경우 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지하철 환승 할인을 통해 갖고 이제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얼마 전까지 영종을 가려면은 다리만 건너면 1,000원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정부 예산으로 환승 할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재부를 설득해 갖고 그건 정부 예산으로 끝냈단 말이죠. 근데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있고 또 마치 제로섬 같이 네가 안 내면은 내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네네네.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은 지금 해결 안 되면은 20년이 40년 되고 60년 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분명히 이 문제는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의 문제인데 언제 풀리느냐? 예, 근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왕 풀리는 거 빨리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양 그 광역 단체장님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고 또 거기에 그 철도에 속하신 그 여러 스태프들이 좀 좋은 의견을 내셔서 좀 양자간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방 뭐 우리 배준영 의원님 말씀해 주셨고 서울 시민들의 혜택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 그 9호선이 어떻게 보면 서울 시내 지하철 노선 중에서 어떻게 보면 황금 노선 아닌가요? 일종의 황금 네네. 노선이어서 저희가 알기로도 기존 탑승률에 있어서 혼잡도를 보면 뭐 서울 시내에 있는 지하철 노선 중에 혼잡도가 가장 높은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알기로는 한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도가 뭐 170%, 180%, 한 190%까지 혼잡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결 노선이 별도로 운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노선들이 더 늘어나니까, 직결 노선에 있어서 혼잡률을 훨씬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에서는 사실 이게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강남 3구, 거기 네. 강동, 동작은 정말 큰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그 사소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운영비 문제로 이렇게 미뤄지는 게 참 안타깝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항철도는 공항철도만 다녔고 9호선 9호선만 다녔는데 서로 직결이 되면서 공항철도 차량도 9호선으로 가고 9호선도 가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운영 이제 편성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두 개가 통합이 돼서 운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완행 급행만 있는데 정말 극급행을 놔가지고 그 공항을 가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도 이제 뭐 급행을 선호하시지만 정말로 공항만을 위한 그런 급행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운영 전략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행되는 차량 편성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다양한 또 운영 전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뭐 그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현재 그 세계 광역 단체장들이 광역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네. 광역 협의를 하고 있는 안에서 그 틀에서 3자 네. 협의 틀에서 좀 이런 문제를 서로 합의를 하면 좀 더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그 광역 단체장님들이 뭐 맥주도 한잔 하시고 뭐 점심 저녁도 같이 네. 하시면서 허심탄회하게 만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시민들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근데 제가 다만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수도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 문제도 있고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이게 낱마처럼 좀 얽혀 있기도 한데 그것을 무슨 뭐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런 틀에서 하지 마시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단일 사안으로 꼭 해결돼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외람되지만은 사명감을 갖고 또 시민들에 대한 사랑을 갖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서울시에서 얘기하기로는 75% 인천 시민이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서울시의 주장은 그런데 그 데이터를 뭐 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걸 위한 객관적인 뭐 TF를 만든다든지 해서 객관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통해서 적정한 수준을 맞춰보는 뭐 그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거는 저는 이제 합의만 되면 너무 쉬운 네. 문제. 또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교통 전문가도 있고요, 철도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제 비용 대비해서 네. 정말 투입 비용 대비해서 이용률 따져서 정말 합리적 객관적 수치로 저는 분석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통합률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교통 전문가들이 뭐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잘 합리적인 어떤 그런 그 정산 방안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이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안을 도출하는 거는 훨씬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문가한테 맡기면 전문 기관에서 아주 합리적인 그런 안을 낼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면 이제 뭐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지자체만 두고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 정부 차원에서 당연합니다. 조금 더 네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정부 차원의 또 노력들도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런 국토교통부의 또 광역교통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논의 또 적극성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점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이제 이번에 삼성계 지자체장께서 만나서 맥주도 하시고 참 보기 좋은 모습인데 이제 과거에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토부 산하에 대도시간 광역통위원회 대광이라고 하는데 이게 출범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네. 이게 워낙 뭐 서울, 인천, 경기가 있으면 제가 이제 올해 광역교통을 봤기 때문에 뭐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과거부터 그래도 경기도와 인천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잘 해줬어요. 사실 이렇게 좀 뭐 부탁 좀 들어주고 이렇게. 근데 전통적으로 서울시는 사실 국토부하고도 협의할 때도 이렇게 거의 뭐 이제 잘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뭐 전통적인 그런 시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 그 얽혀 있는 교통 문제나 여러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광에 출범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광의 제1의 사명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이거 자꾸 서울, 인천에 미루면 안 되고요. 중심을 잡고 정말로 그 중간에 그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되고 또 중재자라고 하는 거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재원투입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국토부가 중심 잡고 하면 된다고 보고 최근에 또 긍정적인 거는 이제 광역버스 같은 경우 문제에서도 예전에는 절대 합의가 안 됐는데 대광의 출범 이후에 이게 드디어 해결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인천에서 빨간 버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증차 뭐 이런 하면은 서울에서 무조건 부동했었잖아요. 그래서 안 됐었는데 대광의 출범 이후에는 서울에서 부동이 하더라도 또 중재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이제 노선도 생기고 증차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광이가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 의원님, 최근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만나보시고 건의도 하셨는데 국토부 입장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원희룡 장관을 찾아뵙고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좀 대광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장관님도 중심을 좀 잡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원희룡 장관이 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본부장으로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도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클로즈업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게 납입고지서 영수증 이런 건데요. 이게 얼마짜리냐면은 그 국고금을 다시 국고 보조비를 다시 222억 원을 다시 돌려준다는 그런 영수증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11월에 제가 이걸 갖고 국토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 돈이 이렇게 222억이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안 받는다고 그러면은 다음 해는 다시 또 나오게 도와주실 겁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서울하고 인천하고 합의만 되면은 다시 나오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또 벌써 2년 지났습니다. 네.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문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광역교통 문제까지 얘기가 확대되고 있고 또 실제로 또 서울시와 연계된 것들이 인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여러 가지 광역교통 문제가 엮여 있는데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적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자기들이 수도권 경기도 인천과 연결되는 직결 문제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까지도 했는데 네네. 그런 선언을 하는 서울시 입장도 좀 있는 게 아닐까요? 결국 이제 운영비 적자 문제인데 네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대중들 요금을 좀 이제 그 싸게 이렇게 저렴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보건복지법에서 국가에서 65세 이상 분들한테는 이제 무료로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손실이 크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1조 지금 손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운영비 손실 자체가 너무 부담이 돼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 손실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건 따로 접근하셔야 되고 요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65세 이상에 대한 어떤 이제 무료에 대한 보존 문제 이런 건 따로 접근하셔야지 이제 이런 문제까지 운영비 적자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거로 어떤 지렛대로 이용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고충 이해는 합니다만요. 최근에 특히 또 크게 이번에 경기도하고 이슈였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창릉 신도시가 있는 고향에 고향선이 있습니다. 고향선. 그다음에 또 서울의 서부선. 그다음에 서부선과 고향선이 만나는 세전역이라는 게 생기는데 당연히 서울에서 이렇게 쭉 타고 와서 창릉 신도시로 해서 고향 가시는 분들은 그냥 직결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직결 못 한다. 평면 환승해라. 지금 이제 9호선 공항철도처럼.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거기 고향 주민들은 아니 이렇게 타고 가다가 다 내려가지고 다시 갈아타라고 하는 거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4호선이 가끔 잘못 이제 아무 생각 타다 보면 사당역에서 종점해가지고 내려야 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든 차량마다 매번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사실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떤 통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시가 저는 진심에 그랬다고 보지는 않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좀 운영비 이슈를 이슈화시켜서 운영비를 조금 이제 정부가 좀 합리적으로 보존받을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한 어떤 지렛대로 제기한 거지. 정말 진심에서 야 다들
서울시 경계에서 갈아타라 내려서 내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어느 그 행정가나 행정가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금방 말씀하셨던 네. 평면 환승 조금만 네네. 더 네. 어떤 건지 설명을 좀 지금 이제 해주실 수 가장 있어요? 얘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네. 김포공항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그 강남 논현역에서 신논현역에서 이제 공항 가려고 탔어요. 네. 타면은 쭉 가면 되는데 김포공항에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제 막 짐 들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면이라 그래가지고요. 같은 플랫폼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내려서 바로 건너타는. 옆으로 그러니까 건너가는. 환승 자체는 편하게 돼 있는데 레인이 다른 거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 환승 중에 제일 편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앉아 있다가 일어나셔서 나왔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승 중에 가장 편한 환승이지만 직결해서 쭉 타고 가는 거에 비하면은 불편함이 굉장히 큽니다. 네. 우리 교수님 설명 잘 들어봤는데 우리 배 의원님 보시기에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평면 환승이 아니면 직결 부분에서 굉장히 완강하게 좀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연결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재정 문제겠죠. 그래서 철도 전체로 1조 원이 적다라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중교통 요금이 8년째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1,250원 또 이제 현금으로 하면 100원도 올라가고 또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좀 줄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그 할인이 좀 폭이 커져갖고 또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것을 다 적절하게 조정하고 또 보존하고 그렇게 하는 게 공공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정말 전부 다 민영화해야죠. 민영화해서 전부 개인들이 수익을 보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하지 않고 예. 근데 그것을 공공이 똑같은 잣대로 해서 한다는 거는 정말 이 9호선 공항철도와 같은 예를 보면은 2,600만 이 수도권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과감히 탈피해서 좀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또 서울시 입장으로만 보면 네. 그만큼 이제 재정 부담이 커지고 네. 재정 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서울시의 재정난 부분이 교통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더 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네. 그래서 서울의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그런 의무도 지자체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가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다 짊어지고 가는 듯한 그런 거는 맞지 않고요. 서울이 지금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가 유지되는 것도 인천이나 경기나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도 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서울의 어떤 경제도 활성화되고 퀄리티도 높아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이 광역교통위원회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동으로 해결해 간다는 그런 원칙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많이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2천억 부분에 1,000억은 그냥 공항철도가 부담을 하는 거고 그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또 정부에서 또 부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차라든지 네네. 시설이라든지 네. 부담하고 사실 서울시에서 시설이나든지 이런 거 부담하는 거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서울 시민들의 어떤 교통 편익과 밀집도 완화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글쎄요, 이 정도는 서울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고 인천과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 지역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자기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국토부 산하의 대광위를 만들어서 이 사실 교통은 이게 여야도 없고 지역의 경계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광위가 중심을 잡고 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광위가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그러니까 행정력,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행정 권한은 있는데 재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제일 큰 이제 지자체를 상대를 하면 뭐 행정적으로야 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주는 당근이 좀 있으면서 설득이 돼야 되는데 대광위가 특히 철도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철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광위가 그 조금 그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좀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원을 좀 확보해서 그냥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부의 어떤 그 지원 통로는 대광위를 해서 하는 이러면 조금 이렇게 말이 좀 먹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그걸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 대광위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정말 이제 저는 그 서울의 오선 시장님이 이거는 뭐 얼마 전에도 뭐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그 해방일지 보니까 이게 그 경기도민, 인천 시민의 문제가 우리 서울 시민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그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 서울시에서 이게 인천 시민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 다 같은 국민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전향적으로 좀 태도를 좀 바꾸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앞으로 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더 하고 싶으신지 또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결국은 운영비 문제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양쪽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타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촉매제 역할과 거중 조장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서도 결국은 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원칙만 고집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원칙만 합의가 되고 그러면은 또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두 분 나오셔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호 체계만 바꾸면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논스톱으로 달릴 수가 있는데 이미 철로는 만들어져 있는데도 아직 열차가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그것은 서로 간에 좋은 이익이지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손해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서로 원만한 합의를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